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5월도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지만 또 글로벌 증시 비하면 또 약하긴 합니다. 매크로 변수 점검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잘 가고 우리는 네. 이렇게 못 가고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미국 주식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전에 계산해 보니까 S&P 기준으로 11% 가량 올랐습니다. S&P. 네. 예. 근데 미국 전망들도 더 긍정적이죠 지금. 긍정적이긴 한데요. 음, 최근에 나온 그 약세론자 한 두 군데서 음. 상향을 시켰습니다. 모건 S&P 맞습니다. 네. 가장 약세론자 모건 스탠리인데 네. 흔히 기사에는 100기를 들었다. 항복했다. 그렇죠. 스트로우 더 타워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4,500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5,000을 넘고 있는데 4,500 가지고 쉽지 않았겠죠. 근데 드디어 5,400으로 거의 100포인트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5,250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 업사이드보다는 이젠 더 이상 비관적으로는 안 본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5,300이 5,300. 5,300인가요? 그럼 100이면 뭐 2%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고? 그다음에 도이치뱅크도 네. 조금 약간 낮았는데 5,100이었는데 5,500. 음. 그래서 여전히 낮은 군데가 하나 있어요. JP 모건이 맞아요. 4,300인가. 그것 때문에 평균이 여전히 5,350이니까 지금 목표하고 있는 평균은 지금 시장 가격 그대로예요. 자존심이 있지. 우린 그동안 네. 비관적으로 봤는데 그렇죠. 내가 비관론은 접겠지만 그렇다고 5,800 간다 이렇게 부르기에는 뭐 6초 자존심, 맞아요. 6천이 부른 사람이 있긴 있는데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는 음.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그럼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율을 바꾼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네, 기존에 봤던 것보다도 네. 개별 기업의 이익이 견조하다는 좋다. 거예요. 성장성 음. 예상보다. 그걸 계속 와치했겠죠. 음. 그리고 한편에서는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주식시장의 전망을 기본을 깐 거죠. 그런데 이익이 그거를 능가하고 앞서다 보니까 경제지표 변동성을 이겨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 주가 오르는 이유가 정말 실적이 뭐 좋지만 그치? 실적이 좋고 뭐 어떤 이 사이클상에 이제 저점을 통과해서 좋아지고 견조하고 모두가 오르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굉장히 쏠림 현상이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계속 그 얘기 하죠. 사실 미국에 이제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고 돈이 풀리고 그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쏠림 현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애널리스트라도 그렇죠? 네네. 막 부르기는 어려운 거 맞긴 해요, 그죠? 네. 그 논리를 따져야 네. 되는 거니까 매크로가 항상 신경 쓰이는 상태에서 개별 기업을 다 이렇게 바텀업 하면은 넘버원은 나오는데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될까 그럼 막 쟀겠죠. 어쨌든 보수적으로 4,500을 유지하다가 이 약세론자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이치방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일견 좋은 겁니다. 뷰가 바뀌었으니까요.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시그널인데 뭐 박사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오래 하면서 본 거는 개별 그 IT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끝까지 약세론자였던 사람이 의견을 바꿨을 때 돌아서 그게 고점인 경우가 많지. 그게 뭐 그 시점의 고점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의 끝에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솔직히 좀 찝찝합니다. 그게 항복이잖아요, 항복. 네. 다 항복하면 저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깨지면 여기가 지지선이야. 이 정도는 내려갈 수 있어. 이 정도는 막판에 이 정도는 PBR이 그러다가 나중에 다 포기하면 그때 오르는 거야. 강세가 포기했을 때 네. 그때 바텀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그 과거의 전례가 생각이 나서 네. 조금 그런 물론 일견 좋은 건데 네. 반대의 피크아웃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경험상 양면성에게 조금 경계심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은 미국도 다시 좀 강하게 가는 것 같지만 네네. 스테디하게 지속 가능하게 5,300, 5,500, 5,700, 6,000 가는 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오면 맞아요. 사이 흔들릴 수 있죠. 있죠. 아직까지 실적이 빅텍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 매크로 미국이 좀 만약에 주춤주춤하면 우리는 많이 오르지도 않은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게 우리는 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지지부진해. 지금
약간 그 갇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네. 2,730인가요? 40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제가 보는 것도 2분기 봤자 지금 2분기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반 4, 5, 6. 남았는데 하단은 2,630은 여간에 깨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음. 금리 인하가 9월까지도 없다. 뭐 그런 게 아니면은 2,630이 깨지, 그러니까 2,600 쉽게 2,600 네, 초반까지 그렇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단은요. 음. 뒤에 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상단은 2,830을 찍신했는데 음. 이게 전제 조건이 삼성전자가 힘을 못 받아주면은 하이닉스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HBM 수혜주, 그렇죠? 아니면 뭐 전력 무슨 화장품 그걸 그거 가지고 지수를 가지고는- 끌어올리긴 어렵지. 그렇죠. 그렇지. 조선도 그렇고 그래서 네. 상단을 제시했는데 음. 2분기에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3분기에 돼서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7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상당히 2분기 달성 안 된 게 3분기 된다는 보장은 없다. 조금 지금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거지요. 그렇다고 시장에서 빠져나올 어떤 계제는 없어요. 변수를 볼까요? 네. 단기적인 변수는 몇 가지가 지나간 거예요. 지난주에 CPI가 잘 나왔죠. 그렇죠. 어저께는 뭐 FOMC 회의록이 나와서 뭐 보수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회의록은 5월 1일 회의록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5월 1일 회의록은 CPI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이따위로 가다가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은 일부 소수 의견도 나오고 신중하자는 게 많았다고 했는데 근데 5월 15일에 CPI 넘버가 굿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덜 매파적인 상황이라고 지금은 보여져요. 두 번째 엔비디아 실적 나왔죠.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넘버와이즈 서프라이즈는 아닌데 잘 나왔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제순왕이 다시 한번 디파인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네가 독보적으로 리더다. 두 가지 새로운 시작, 독보 리더. 네. 얘네가 있으니까 같은 그룹까지 해가지고 금리가 내리건 조금 하든 간에 장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세주 역할은 계속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CPI가 일단 조금 희망을 보였고 엔비디아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 아니더라도 워낙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기대치 충족했고. 잘 나왔기 때문에 단기 변수 중에서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다만 삼성전자의 루머, 이제 루머라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HBM. 네네. 이제는 내면 안 해도 되겠죠. 네. 사장이 갑자기 그리고, 바뀌었는데 그게 뭐 갑자기 바뀌겠어요? 네. 우리가 페일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네. 뿐이지. 잘하고 있는데 막 네. 성과를 냈는데 바꾸겠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미뤄진 건 맞거든요. 네. 포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거티브죠. 거기에 빨리 네거티브가 사그러드는 게 필요한데 오늘 장중에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거죠. 그동안 삼성이 실패했구나 일단 또 한번 그거에 대한 게 주가에 반영됐다. 포기한 거 아니면 결국 3개월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 아니야? 두 번째. HBM은 미뤄졌지만은 HBM이 아닌 다른 일반 D램이나 낸드는 생각보다 2분기 가격 전망이 높아져서 네. 사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요. 하이닉스도 엄청 좋아졌어요. 하이닉스가 참여로 1분기 때 2조 8천억인가 얼마가 했는데 그렇죠. 2분기가 원래 4조로 시작했는데 지금 5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삼성도 6조 6천억이었고 지난 분기 이번 분기가 8조 정도로 시작했는데 애널리스트가 지금 9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HBM 없이도 지금 그런 예측이 나오다 보니 그러면 이제 바닥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 콜에 대한 단기 그런 심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속성은 모르죠. 그래서 하여튼 단기 변수 중에서 몇 가지 하면 한 70%는 괜찮은 거잖아요. 좀 아쉬운 게 한 20%가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기 변수. 중기 변수는 우리나라만의 유니크 할 수 있는데 중국이 끼어들어서 중국하고 비슷하게 중기 변수인데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 이게 실질적인 현실적인 안이 구체적인 안이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밸류가 업돼가 가는 거잖아요. 네. 이 가다 말다 하고 엊그저께 보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딴 얘기인데 그 공매도를 일부 다시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개인적인 희망이라 얘기했지만 또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또 아니다. 시스템 다 하고 나서 할 그렇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거는 사실은 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해외 나가서 외국인들한테 그렇죠. 하려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원래 맞아요, 6월 달 맞아요. 정도에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준비가 맞아요. 안 된 건 니네 문제지. 그렇죠. 왜 하기로 한 걸 왜 안 해? 예.
맞아요.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는데 우리는 뭐 절대 안 해. 우리 준비 안 돼서 못할 것 같아. 이럴 수 없다. 절대 안 하고 니네 그렇게 자꾸 하면 이게 무슨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 못하지. 예. 하여튼 뭐 약간 노이즈인데 어쨌든 기업 밸류업을 써서 이거를 어저께 현대차가 9%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오버스럽게 오르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직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렇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세제를 포함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름 지나갈 때까지 구체화 안 되면은 이것도 힘이 가다 말다 할 수 있으니 제발 좋은 방향으로 중기적으로 나오길 바라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하하건 경기가 어떻게 되건 다 녹아들어가는 건 10년 국채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4.5%가 넘지 않으면 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CPI도 중요하니까 유가가 갑자기 85불, 90불로 되지 않으면은 이것도 리스크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 중에서 사실은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 그거 말고 전반적인 여건은 4.5 내려갔지. 유가도 80달러 이하죠. 이란 대통령이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갑자기 서거했습니다만은 뭐 변동이 있으려면 미국에서 지금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서 전략 비축률을 또 풀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드라이빙 시즌 때 억눌려야지 선거 11월 달 앞두고 8, 9월 달에 CPI가 내려가는데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퍼트로 그 리저브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85불 안 된다고 봐야죠. 따라서 유가도 80불 초반 이상 안 가고 10년 국채물도 4.6 이런 식이 안 가면은 기대를 여전히 가지면서 골디락스일 수 있다? 골디락스일 거야? 시쳇말로 가스라이팅 스스로 당하던 그런 믿음을 갖고 좀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장은 눈치 작전과 엄청난 그 순환매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립 이상입니다. 그렇죠, 말씀. 네, 지금 중립이지만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은 그 헬기 사고로 사망한 게 참 안타깝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이나 그죠 미국에 무리하길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가면 중동의 긴장감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죠? 거기도 선거 다시 해야 돼요. 그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개월은 벌었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 지난주에 그 서거 이렇게 사건 일어나기 전에 미국하고 다른 그 모종의 그 미팅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도 나와서 뭐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누구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일단 큰 이슈는 없이 몇 개월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반도체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게요.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의 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그죠. 그 실체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따돌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이 바뀌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는 있겠죠. 더 쪼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원래 뭐 전공 자체가 그 뭐 다 그렇습니다만 엔지니어 출신 석박사 다 하고 카이스트까지 원래 LG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삼성전자로 와서 수장 가시다가 SDI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건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죠? LG한테 삼성에 가서 이렇게 수장까지 하는 그리고 SDI 갔다 다시 또 이 나이가 60대 중반대 다시 부른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신뢰가 다급하고 신뢰가 있고 두 가지죠. 근데 다시 또 생각해 보면요. 이분이 계실 때가 14년부터 17년인가 그때 수장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HBM을 적극적으로 안 할 때예요. 책임이 좀 있네. 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한 거는요. 12년도에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요. 13년부터 이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했어요. 4, 5년 하다가 수요가 안 따라주니까 이분이 끝에 17년, 16년 넘어갈 때 조금 루스해지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때부터 다시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16년, 17년 이 가는 사이에 달라졌다고 분명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 있을 때 씨를 뿌려놓은 게 근데 뭐래도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이 덤탱이 쓰고 그죠? 바꿔 그랬는데 옛날에 사실 그 씨앗인 직장생활에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그 관계 없다고 제가 추론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왔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 타스크포스를 했다 어쩌고 하는데 일단 실패한 거로 미루어진 돼 있는 거 봤을 때는 다음은 9월이라고 봅니다. 9월 달에 HBM3E에 뭐 12단을 제대로 넣어서 그 다음은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데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특별히 삼성전자 얘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버전, 새로운 아키텍처, 블랙웰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수요가 있다. 그것만 강조하고 끝났거든요. 삼성전자에는 특별한 임플리케이션은 없고 그동안 억눌렸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한번 한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데요. 모르죠. 이분이 와서 뭔가 혁신적인 걸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D램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8만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트라이 그러니까 시도를 할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를 흔히 얘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20만 원인데 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벌써 옛날부터 9만 원, 10만 원 불렀는데 지금 택도 없잖아요. 뭐. 그 갭을 빨리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말씀드리는데. 실적, 엔비디아도 체크를 해주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은 결과부터 볼게요. 예상보다 한 6, 7%잘 나왔어요. 이거는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아니죠. 네. 10% 이상 우리가 보통 기준을 서플라이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1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 근데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나기 어려웠고 서프라이즈가 그렇죠. 아니라는 거지. 잘했지 근데. 아니 잘했는데 베이스가 높아져서 서프라이즈 나기가 어렵다는 근데 것도 알고 서프라이즈는 있고 아니냐는 따지면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아니지.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장 끝나고 내일 본장에서는 오르겠죠. 당연히 다 올라야 되는데 한 6점 몇 프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스탁 스플릿을 했어요. 주식 분할. 1000불이니까 100몇십만 원 한 주 사면 힘들잖아요. 10대 1로 해갖고 이제는 100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액세스 가능하죠. 수요가 늘죠. 뭐 그런 것도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본장 봅시다. 어쨌든 6, 7% 더 잘 나왔고 그렇게 됐어요. 마진도 79% 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280억 달러인데 더 잘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이것도 뭐 300억 달러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마진은 조금 낮췄네요. 이거는 지금 최고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낮춰질 것 같아. 그래도 영업이익률 69%면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올해 1사분기 나온 거거든요. 2, 3, 4가 얘네는 1사분기입니다. 25년 1사분기가 24년 2, 3, 4가 25년 1사분기예요.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얘네 피스컬 이어 회기년도 25년 거는 24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 매출을 지금까지 나온 1분기랑 2분기 가이던스랑 3분기, 24년인데 24년도가 25지? 헷갈리더라고요. 아까 맞아요.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제 25년도 1분기 써놨길래 잘못됐다 고치라 했더니 그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회기년도 영어로는 피스컬 이어 FY. 캘린더 이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의 매출을 추론해 보면은 260억 불, 280억 불 조금씩 하면 얼마 되면 대충 1,200억 불 정도 계산 나오잖아요. 원래 애널리스트 900억, 1,000억 불이었으니까 그만큼 올라가요. 그럼 1,200억 불로 시작합시다. 올해라는 게 우리 기준으로 올해 합시다. 내년도로.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은 여긴 제가 안 가져왔네요. 그럼 1,200억 불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얘기하기를 fiscal year 2027년, 28년. 그러니까 우리가 27년 합시다. 24년, 25년, 26년, 27년 정도 되면 대략 2,800억 정도 매출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가지고 시장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가능성 있을 거로. 그러면 1,200억 불에서 2,800억 불까지는 매년 평균 32%씩 3년 연속하면은 1,200억 불이 5, 6, 7 됐을 때 2,800억 불이 됩니다. 주식의 가치는 2,800억 불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경쟁사가 많이 들어온다. 그 마진이 영업이익이 60, 7, 8% 가는 게 55%까지 내려갈 걸 보시냐, 60% 내려갈 것으로 보냐. 근데 한 55%로 잡고 그다음에 할인율 잡고 그러면 아까 그로스가 32%가 평균이니까 뒤에 가면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잡으면은 PER이 아마 30배 이상은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25배, 30배 주면은 그것이 주가로는 1,300불에서 1,600불 사이 나옵니다. 아마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최고점이 1,350, 1,400 사이인데 대부분 1,100, 1,200인데 아마 요 정도 1,300에 1,500불 정도 다 모아질 거예요. 오늘 밤에. 그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경쟁사가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서 얘네가 마진 지금도 60몇 프로인데 그때도 60% 정도 유지하고 그래서 멀티플 금리의 매크로 좋고 그러면은 혹시 모르죠. 누군가 다 몰빵해서 35표 주면은 그러면 2,000불이 나와요. 근데 아마 3년까지 예측을 그렇게 해서 35배에서 마진을 지금 같이 크게 다르지 않게 한다는 예측을 애널리스트가 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콜이 2,000불 나오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 1,500불 정도까지는 콜이 나올 수 있고 아마 수긍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단하다. 영업이익률이 66.7%야. 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강물
떠다 팔아도 이 지게값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 써야 되는데 그죠? 야, 엔비디아 참 대단한. 하여튼 1,300, 1,500불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예. 그것이 PE야 30배, 3년 뒤에 거를 땡기면은 그 이해하면 되니까 예. 이상한 숫자는 아니게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고 얘네들의 리더십이 당분간 지속되는 거를 반영을 그 정도 하면은 네. 그러면 시가총액 이렇게 따져보면은 미국 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죠. 이것 때문에 AMD도 가고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자료가 오는데 중국 부동산 얘기를 좀 가져. 네, 중국도 그거는- 좀 주가가 좀 회복되잖아요. 예,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만 요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네. 중국이 금리 내리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음. 중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얼마 전에는 한 부동산 정책 같은 거가 효과가 없으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미국이 금리 올릴 때도 중국은 사실 어렵지만 내렸잖아요. 내리고 그죠? 싶어하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은 더 좋아서 미국이 짧게 자면은 중국을 볼 필요도 있고 중국이 그래서 한 20% 오른 건 이유가 있거든요. 지난주 5월 17일 날 5.17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어요. 예. 예고는 됐던 겁니다. 핵심은 뭐 LTV 우리 그 저기 집 가치에 대해서 빚 빌려주는 거 그거를 첫 주택은 얼마, 두 번째 주택 얼마 하는데 그거를 올렸어요. 85%, 75%까지 빚져서 살아 이거예요. 그리고 3개월 연속 주택 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그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하한선을 폐지해서 뭐 더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국도 봐야 돼요. 미국이 만약에 7월 9일에 금리 인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국의 이슈가 긍정적으로 발표됐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중요하니까요. 네. 매크로 변수와 함께 단기, 중기 또 장기 봐야 될 변수 전략까지 김장열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